처음에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쯤 되면은 이제 몇 시간 정도 등산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다리에 쥐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갑자기 막 나 쥐났어 하면서 다리 좀 주물러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 어떤 분들이 쥐가 잘 나는지와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어떤 분들이 쥐가 잘 나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. 여기가 허리뼈거든요. 허리뼈. 근데 허리뼈 부분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서 요 하체 부분이 좁아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여기가. 그래서 이 좁아져 있는 분들은 하체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쥐가 나기가 쉽습니다. 이분들은 등산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쥐가 나기가 쉽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히나 좀 준비를 하고 올라가시는 게 좋겠죠. 백선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? 오늘은 등산 갈 때 꼭 필요한 5가지 귀지압법을 준비했습니다. 5가지 귀지압법이요? 네.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가시면은 등산 가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, 사고나 부상 이런 것들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. 그 5가지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등산을 가시기 전에 하실 수 있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.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 체온 조절 안 돼서 올라가서 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. 귀지압 패치의 장점이 뭐냐면 그 심부 온도, 우리 몸의 깊은 곳에 이렇게 온도를 좀 올려줘요. 그래서 그 시술을 하고 나면 왜 이렇게 더워졌죠?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좀 열감이 오르는데요. 손발이 따뜻해졌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. 추운 날 등산을 하기 전에 이렇게 2열 패치를 기본 자리 정도로 붙이고 가시면은 이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기본 자리라는 게 혹시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기본 자리를 큰 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림프 순환하는 자리 하고요. 그 다음에 척추 라인 따라서 이렇게 시술하는 요 자리, 여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출발하시기 전에는 요 자리와 요 자리 이렇게 해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은 이제 등산하시면서 많이 사용하는 하체 부위들 있잖아요. 그 자리들은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체 근육이랑 뼈 다 연관이 있는 건가요? 그럼요. 네. 아, 등산이라는 거는 사실 한 3-4시간 정도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내가 척추가 틀어진 채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요. 몸의 불균형을 오히려 유발할 수가 있어요. 사실 그래서 관절에는 좋은 운동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척추 라인을 바로 세우고 바른 자세로 내가 올라갈 수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추천해 드립니다. 등산만 하면은 보통 발이 삐고 막 네. 무릎이 삐고 막 그러거든요. 맞아요. 이런 분들이 등산할 때 굉장히 좀 피해를 입히는 주변 분들에게 그런 분들인데요. 사실 잘 접지르기 때문에 우리가 등산화 같은 경우도 목이 긴 신발을 신잖아요. 그런데 이제 요새는 젊은 분들이 등산을 많이 하면서 뭐 어르신들은 사실 장비 막 챙겨서 오시기 때문에 부상당하는 경우가 또 적을 수 있어요. 근데 젊은 분들은 그냥 발목을 삐끗하거나 또 이제 무릎이 아프다, 또 골반 쪽이 막 아프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어디를 좀 지압을 해주시거나 패치를 부착하면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큰 귀로 좀 보여드리면요. 우리 귀에서 골반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알려드릴게요. 여기가 골반에 해당되는 자리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지압을 해주시고요. 이게 하체가 시작되는 부분이죠. 그쪽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전체를 이제 하체라고 보거든요. 여기를.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에 무릎 자리가 여기 하나 있고요. 또 이쪽에도 무릎 자리가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조금 눌러주시거나 패치를 부착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. 그리고 발목 부분은 이쪽에 있어요. 여기 아랫부분에. 무릎 아래가 또 발목이겠죠. 그래서 이 부분, 발가락이랑 요 발 뒤꿈치 그리고 요 발목 부분 여기를 지압을 또 해주시거나 패치를 부착해 주시면 발목 부상이 있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. 뼈가 있는 부분뿐만 아니고요. 통증을 조절하는 자리들이 또 있거든요.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그래서 요 안쪽에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시상, 좀 어렵죠. 뇌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아까 삼각형 부분 여기에 신문이라는 자리도 통증 조절에 활용을 합니다. 그리고 우리 귀 앞에 이렇게 연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골의 앞에 요 정도 부분에도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이미 뼈서 발목이 너무 아프다. 근데 발목이 아플 때 사실 힘든 게 걸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.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. 누가 업어줄 수도 없고요.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내가 그 다친 부분과 함께 통증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여기, 여기, 여기 이렇게
같이 시술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. 그럼 거기 누르는 것만으로 뼈랑 신경이 연결된다는 게 네.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주시고, 사실은 이제 앞면은 감각신경이고 뒷면은 운동신경이거든요. 그래서 그 감각신경뿐만 아니고 운동신경도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려면 귀의 뒷면, 하체에 해당되는 귀의 뒷면도 같이 시술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. 뒷면 어딘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뒷면은 뭐 여기입니다. 이쪽. 이렇게. 그럼 약사님 보통 등산하실 때 붙이고 출발하시나요? 그럼요. 근데 등산한 지가 조금 오래됐네요. 다음 등산을 갈 때는 꼭 붙이고 가야죠. 네. 저는 근데 항상 뭐 등산을 가거나 어디 뭐 수영을 가거나 스쿠버를 가거나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다친 적이 별로 없어요, 사실. 와, 약사님 그 말씀하시니까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네요. 한번 나중에 그 등산에 그거 붙이고 가는 거 같이 한번 찍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도배를 하고 좀 자세하게 귀 사진에서 발목을 다쳤다, 무릎을 다쳤다, 골반이 아프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술할 수 있는 부분을 또는 지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골반 자리는 여기거든요. 이쪽. 그리고 무릎이 여기예요. 무릎. 그 다음에 발목 부분이 이쪽입니다. 그래서 내가 아픈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. 이쪽. 그리고 이쪽은 발가락 부분이고 여기는 발 뒤꿈치 부분이에요. 그래서 내가 발가락이랑 발 뒤꿈치가 또 따로 있나요? 그럼요. 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무릎 자리는 이쪽에도 하나가 더 있거든요. 그래서 무릎 아프실 때는 여기를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요 앞면뿐만 아니고 요 해당하는 귀의 뒷면도 같이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귀지압 패치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여기에 부착을 해주시고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. 그리고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자리들이 또 있는데요. 여기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압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. 통증을 조절할 때는 여기는 앞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요 안쪽으로 시상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하고 그다음에 이쪽도 통증 조절할 때 쓰는 자리예요. 그리고 여기 자리, 여기도 통증을 조절할 때 쓸 수 있는 신문이라는 자리거든요. 그래서 여기 자리들을 추가로 활용을 하시면 내가 부상을 당하고 통증이 심할 때 또 요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지압 포인트입니다. 귀에 그 혈자리 하나하나가 진짜 세심하게 다 연결이 돼 있네요. 그렇죠.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이 혈자리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방금 이제 무릎이나 삐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제가 체력이 안 좋은 게 아닌데 갑자기 숨이 차거나 맞아요. 호흡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. 그래서 등산하다 보면은 숨 차서 쉬었다 가자 하는 분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발목도 자주 다치고 숨도 차고 숨이 자주 찰 때 또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먼저 큰 귀로 보여드리고 또 귀 사진으로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등산할 때 숨이 자주 차는 거는 사실 폐활량이랑 관련이 있고 산소가 좀 부족해지는 그 증상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. 그럴 때는 어떤 자리들을 하면 좋냐면 기본적으로 폐 부분을 해주시면 좋고 추가로 심장이 강하게 잘 뛰어줘야지 전신으로 혈류를 다 보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심장 자리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런데 심장 자리는 중국 이열에서는 여기에 있다고 해요. 폐존이랑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프랑스 이열에서는 왼쪽 귀에 이 부분에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시술을 해주시면 숨 쉬는 것도 좀 편해지고요. 그 다음에 심박출량이 늘어나면서 혈액이 잘 돌겠죠. 그러면 호흡도 더 잘 될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자리를 적용하시면 됩니다. 와, 그럼 이런 게 고산병에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럼요. 고산병이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잖아요. 이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을 겪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폐자리랑 그다음에 심장 자리를 지압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산소 포화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훨씬 편해질 거예요. 물론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편에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. 폐랑 심장 자리는 요즘 유행하는 러닝이랑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. 네, 러닝을 좋아하는데 이런 폐활량이 좀 떨어지거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잘 하지 못한다 할 때 이 귀지압법을 사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다음 편에 꼭 이거 다뤄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지금 요새 젊은 분들이 오전에 뭐 늦잠 자고 이러질 않는데요. 아침 일찍 만나가지고
다 러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거의 동호회 활동처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. 저희 PD도 러닝크루입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.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제가 필수 자리들 시술을 해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너무 좋습니다. 아, 그러면은 그 귀로 한번 또 보여주시면 네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위치를 또 실제 귀에서는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를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실제 보여드리는 것보다 사진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여기가 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. 폐. 그리고 중국 자리는 여기가 심장이 또 있다 그래요. 심장. 그래서 이 귓구멍 옆에 이 넓은 부분을 지압을 해주시거나 귀 지압 패치를 부착을 해주시면 되고요. 프랑스 2열에서는 이 정도의 심장이 있다. 왼쪽 귀에 이 자리에 그 심장이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위치가 그 가슴뼈 쪽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목뼈고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허리뼈고, 여기가 목뼈예요. 그래서 이 부분, 이렇게 이 부분에 심장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지압을 해주시면요, 호흡이 좀 편해지고 이제 숨이 가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으실 거예요. 운동을 하면서 계속 손으로 지압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뭐 등산 가시기 전에 이 자리랑 이 자리는 조금 미리 부착을 해 두시고, 귀지압 패치를 통해서 미리 부착을 하시고 가시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. 이 패치의 자세한 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 더보기란을 누르시면요, 이제 귀지압 패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등산하면서 물 마시다가 약간 물체라고 해야 되나요? 갑자기 두통이 나고 메스꺼움이 좀 느껴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. 그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. 또 뭐 따뜻한 물이 아니고 또 움직이는 중간에 차가운 물 드시거나 하면은 갑자기 위가 딱 움직이지 않으면서 체하는 경우도 있는데,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땀을 계속 흘려서 내 몸에서 전해질은 빠져나가는데 계속 맹물만 드시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몸 전체에서 전해질이 부족해지면서 그런 두통이라든지 구역감, 어지러움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런가요? 네, 이건 대신에 미리 좀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은데, 여러분들이 그냥 맹물을 준비하시지 마시고요. 이 전해질이 포함된 이온 음료나, 또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겨울철에 등산하실 때는 따뜻한 물을 텀블러에 담아서 준비를 하시고, 거기에 죽염 있잖아요. 요새는 포로도 많이 나오거든요. 그걸 한 포 타서 그 소금물을 준비해 가셔서 중간중간 드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전해질 부족 증상도 가라앉고 몸의 순환도 좋아지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한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. 또 추천해 주는 혈자리가 또 있으신가요? 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, 처음에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쯤 되면은 이제 몇 시간 정도 등산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다리에 쥐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갑자기 막 나 쥐 났어 하면서 다리 좀 주물러줘,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 어떤 분들이 쥐가 잘 나는지와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어떤 분들이 쥐가 잘 나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. 여기가 허리뼈거든요. 허리뼈. 근데 허리뼈 부분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서 요 하체 부분이 좁아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여기가. 그래서 이 좁아져 있는 분들은 하체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쥐가 나기가 쉽습니다. 이분들은 등산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쥐가 나기가 쉽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히나 좀 준비를 하고 올라가시는 게 좋겠죠. 어디를 지압해 주시면 되냐면요, 이 허리 부분, 허리에서 이제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허리 부분을 시술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하체 부분을 또 지압을 해주시거나 귀 지압 패치를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. 쥐가 날 때는 근육경련이 나는 거잖아요. 뒷면도 똑같이 앞면 뒷면을 같이 지압하시거나 패치를 부착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. 근육뿐만 아니라 신경에도 이게 영향이 있는 건가요? 운동신경. 운동신경. 네네. 이완을 시키는 그 마그네슘 혈자리가 여기에 있어요. 그래서 예, 마그네슘 혈이라고 여기에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자리도 시술을 지압을 해주시거나 귀지압 패치를 부착해 주시면 도움이 돼요. 등산 갈 때 꼭 챙기는 거가 있어요. 근데 어떤 거냐면,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죽염, 포로된 죽염이나 이제 그 해염 같은 것들이 있는데, 따뜻한 물에 타 먹으려고 그거를 하나 준비를 하고요. 그 다음에 피가 하는 역할이 산소 전달이잖아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숨이 찬다던가 그런 증상을 겪지 않기 위해서 조혈 영양제, 피를 만들어주는 그 뭐 철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포를 또 먹고요. 그 다음에 쥐가 나지 않게 하려고 액상 미네랄 제제를 또 먹습니다. 뭐 미네랄이요? 칼슘,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미네랄 제제. 그러니까 근육의 수축 이완을 도와주는 것들이 칼슘하고 마그네슘 그 역할을 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미리 먹고 가면
쥐도 안 나고 덜 피곤하고 숨도 뭐 덜 차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. 거기다가 저는 또 플러스 2열까지 하고 가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조금 여유롭게 등산을 할 수 있는, 그쵸? 미리 먹고 아무렇지도 않죠. 열심히 등산하는 그렇게 하고 있죠.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? 그럼요. 도움이 훨씬 많이 되고요. 사실 추위도 좀 덜 타는 것 같아요. 등산을 할 때 좀 딴 생각하다가 이제 다른 길로 내려가다 보면 한참을 헤매게 되거든요. 사실 혼자가 아니면 어떻게든 이렇게 같이 내려오겠지만 혼자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럴 때 집중력을 좀 순간적으로 좀 올려주거나 하는 자리들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. 요거는 사실은 수험생분들도 하시면 좋죠.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수험생분들도 이 자리들 하시면 좋은데, 이쪽이 머리 부분이에요. 머리 부분. 그래서 머리 부분이라서 이쪽을 좀 시술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, 얼굴 이 뺨 부분에서 귀랑 그 경계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여기 쪽을 시술을 해주시면은 전두엽을 활성화 해주면서 좀 집중을 하면서 이제 등산을 할 수가 있어요. 사실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도 요 자리랑 요 자리를 시술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중요한 면접이 있거나 발표가 있을 때도 그쵸. 여기다 붙여주면 되게 네, 좋겠네요.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시술하는 자리가 여기하고 여기거든요. 지금 사실 이쪽 자리는 지금도 시술을 해놨어요. 어쩐지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. 근데 요 자리를 지금 못해가지고 중간중간 지금 NG가 나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귀 사진에도 좀 표시를 해드려 볼게요. 이 부분이 머리라고 했어요. 이 부분. 이 부분에 좀 지압을 해주시거나 시술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. 또 이 부분. 이 얼굴에서 귀로 넘어가는 이 경계선 부분. 여기.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, 특히 이 부분에 주름이 많이 지거나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데, 주름이 많은 분들은 나중에 이제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죠. 이런 부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등산뿐만 아니고 수험생들, 그리고 좀 기억력 감퇴나 뭐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도 같이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고요. 평소에 계속해서 지압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이제 귀 지압 패치를 이용해서 여기를 붙여 놓으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사실은 이 주제를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약사님이 하시는 프로그램 중에서 뭐 같이 뭐 등산하기라든지 명상하기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한번 이 주제를 준비를 해봤거든요. 그런 걸 자주 하시는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? 네. 그래서 명상이 잘 되는 유형이 있고, 그다음 명상을 잘 하지 못하는 유형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명상하기가 어렵냐면 항상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 찬 분들은 명상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하려고 하면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계속 생각만 하다 끝이 나요. 그럴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걷거나 이렇게 등산을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생각이 비워지면서 명상 상태에 들어가기가 쉬워요. 그래서 한때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할 때는 등산 메이트 친구가 있었는데, 그 친구랑 등산을 한번 하고 나면은 머리가 싹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명상은 하고 싶은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명상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실 때는 제가 추천해 드렸던 그 맨발 걷기 산책 하시거나 아니면은 산에 올라가 보시는 것 너무 좋은 방법이거든요. 추천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또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등산하시려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날씨가 추워도 또 비가 와도 계속 올라가고 싶으시거든요. 그럴 때 내 몸이 좀 그걸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등산을 하시면은 사고의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등산 가기 전에 지압할 수 있는 것들, 그리고 내가 좀 준비하면 좋은 등산 영양제들 제가 추천드린 거 있었죠. 그 부분들 준비해 주시고, 또 만약에 올라가서 사고가 났다, 또 발목이 삐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골반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그 부분, 하체 부분들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거나 패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술을 해주시면서 좀 사고의 위험에서 좀 안전하게 그렇게 등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등산을 가시는 것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아무 때고 등산을 가셔도 사고 없이 즐겁게 등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패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요, 더보기란 누르시면은 그 정보를 자세하게 남겨두었습니다.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